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부원장 김정홍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지난 4개월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능동고 1 수학상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점을 또 보완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학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느껴보시고 이번 시험 볼 때 분명히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는지, 내가 어느 파트가 굉장히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능동고 1학년 시험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17문제는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었고, 이제 서술형은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저번 분석 영상 1차 지필평가 분석 영상과 마찬가지로 객관식은 17문제 80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3문제 20점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서술형 문항이 거의 6점에서 8점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술형을 좀 신경 써서 쓰셨어야 됐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상으로 선생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중상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선생님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역 비율입니다. 총 20문제가 출제됐었죠.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6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고요. 학교 학습지, 프린트 아마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프린트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금 변형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문제가 시험 대비 교재, 학원 MNS 아카데미 시험 대비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들이었고요. 외부 문제, 딱 외부 문제라고 보시면 2문제 정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나 이제 학교 프린트 교과서에는 없었던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가 이 풀이 과정 자체가 학원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많이 연습했던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 풀어보셨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총 거의 반 넘게 55%죠. 55%가 넘게 이제 교과서랑 학교 학습지,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죠. 세부 문항별 분석입니다.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고차 방정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가 이제 출제 범위였었는데 고차 방정식 3문제, 연립 방정식 1문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와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도형 파트, 기하 파트에서 굉장히 대다수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난이도인데요. 한 문제는 이제 1번 정도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중상, 이제 중하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상 문제가 중간고사 때와는 이제 다르게 좀 더 많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상으로 이제 총평을 이제 낸 이유가 이 중상 문제나 중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중상 문제는 물론 많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교과서나 학원 시험 대비 교재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중상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상처럼 못 느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는 총 이제 중상으로 선생님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총평을 좀 적어 봤는데요. 이제 난이도가, 객관적인 난이도가 좀 중상 쪽에 좀 치우쳐졌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굉장히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거를 느끼셨을 걸로 예상이 좀 드냐면, 좀 봤던 문제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문제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교과서나 프린트 위주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때와는 조금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난이도는 비슷한데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관련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아마 기말고사 때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갈수록 모의고사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학기 때 이제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수학 하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미리 이제 해두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학교 프린트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기출 관련 이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학교 프린트,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여러 번 이제 풀고 오답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이제 상승된 점수를 이제 받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어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저번 중간고사 분석 영상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학교의 내신 문제 트렌드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프린트는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 번 풀어 보셨어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 보셨어야 되고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들, 모의고사 관련 문제들을 찾아서 많이 또 연습을 해 보셨어야 돼요.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7번 객관식 7번과 이제 서술형 3번이 외부에서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7번은 이제 뭐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였고요. 이제 중하 정도의 문제였고 예상 가능한 좀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서술형 3번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험에 좀 최고 킬러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마 정답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어요. 이제 선생님이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술형 3번을 아예 포기를 하고 나머지에 좀 올인했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서술형 3번은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술형 3번 문제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와 관련된 이제 문제였어요. 근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체를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수학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중간고사 때 좀 충격적인 서술형 문제가 있었었죠. 바로 증명입니다. 그것도 학교 시험 대비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를 이제 증명 과정을 이제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서술형 3번이 어려운 문제였지만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짧은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걸 생각하기가 물론 어려웠겠지만 뭐 어쨌든 학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교과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여러 번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학원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신 문제를 내는 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전주에 시험 전주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거를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충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문제였을 텐데 계산 실수들을 좀 유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관건은 아마 계산 실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차피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셨을 거고 계산 실수를 조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단원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중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문제가 나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객관식 16번과 이제 17번 이제 요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 다 이제 조금 어려웠었죠. 좀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는, 물론 변형 문제긴 하지만 교과서나 그런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왔는데 다 시험 대비 교재에 이제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정확하게 열심히 푼 학생들은
분명히 맞췄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맞췄죠. 여기는 이제 틀렸는데 좀 계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2학기 때도 이제 학교 교과서 프린트뿐만 아니라 시험 대비 교재까지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2학기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냐? 계속 이제 저번 영상 이제 1차 지필 분석 영상 때처럼 영상 때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그죠? 두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교과서 프린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의고사 기출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교과서나 이제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뤄봐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수학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먼저 봐야 되면 선생님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MNS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강 관련된 이 2학기 이제 내신 대비에 관련된 특강을 이제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강 신청서를 보시고 이제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객관식 17번과 그리고 서술형 3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문제 풀 때 좀 실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시험이 끝났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이제 부족했던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다음 2학기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번이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찍거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풀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풀이 방법이고요. 우리 모의고사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많이 풀이 방법을 좀 익숙할 겁니다.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이고 이제 세로의 길이가 3인 이제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자, ABCD가 있고요. 자, DC의 중점 잘 체크하시고요. 중점 나왔고요. 대각선 AC의 한 점 이제 P가 있습니다. 자, 세 직선 BC, DC, AM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각각 QRS라고 했을 때 이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힌트 잘 체크하시고 PR의 길이를 구하셔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 옮겨서 이제 좌표를 찍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네요. 이제 좌표를 이렇게 찍어볼 겁니다. 좌표를 찍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C의 좌표, 이제 가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C의 좌표를 우리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좌표는 여기 세로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0,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D의 좌표는 우리 2,3이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M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M은 이제 여기에 중점이기 때문에 2,2분의 3입니다. 자, 이 친구 아주 잘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인데 아주 잘 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선 이제 AC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시는 겁니다. 자, y절편이 3이고요. 이제 x절편이 2,0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라고 이제 세울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6을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이제 0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뭐 혹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y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죠. 2분의 3x고 이제 플러스 3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p의 좌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p는 여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직선 위에 한 점입니다.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p 좌표를 이제 임의의 점으로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x 좌표를 a라고 하고 이제 y 좌표는 여기다 a 값을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P 좌표까지 이제 찍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쌤이 이제 뭘 구하실 거냐면, 이제 AM, 직선 AM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자, 이제 얘는 이제 y절편이 0,3이고, 이제 2,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부터 이제 구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기울기는 이제 x 증가량분의 이제 y 증가량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고요.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이제 y는 이제 기울기 이제 곱하기 이제 y절편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3x 플러스 4y죠. 4y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안 쓴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Q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PQ 거리랑 PS 거리가 이제 같다라고 냈는데, 이제 PQ는 여기 Y좌표입니다. 그죠? 이제 Y좌표이기 때문에 Y좌표의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Y좌표가 이제 플러스죠.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 Y좌표 자체가 이쪽의 길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 길이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해놨어요. 이제 직선과 P 좌표 a,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 사이의 이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a 여기다 이제 y 대신에 요거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12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은 이제 5분의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절대값 씌워주시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안에 게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분의 3a랑 같을 때와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은 이제 5분의 3a랑 같을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경우를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하고요. 마이너스 15a죠. 플러스 30은 10 곱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6a고요. 30은 이제 9a이기 때문에 이제 a는 이제 3분의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양변에 10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15a 플러스 30은 6a죠. 자, 21a는 이제 30이기 때문에 a는 이제 7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a라는 거는 이제 x좌표입니다. 그죠? x좌표인데 3분의 10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이제 3보다 크기 때문에 3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 넘어가 버리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안 되고요. 7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풀이만 하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R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PR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PR 길이. 근데 PR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면 되죠. 2에서 a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분의 10을 하시면 되고요. 답은 7분의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아마 객관식 2번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이 풀이 방법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풀이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학기 때 보는 이제 11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술형 3번 풀고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예 손 안 댄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학교 자체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강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얘 대충 그려볼게요. A, B, C인데 BC의 중점을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P. 자, 이렇게 이제 중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A의 BC의 중점인데 선생님이 잘못 찍었네요.
자, BC의 중점을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같고 중선입니다. 중선. 자, 중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선. 선생님이 중선 나오면 중선에 관련된 무게는 무게중심과 중선 정리 이제 두 개를 기억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A의 중점을 이제 Q라고 하겠습니다. Q 중점.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AB의 중점을 이제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도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선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게중심이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중선 정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들을 한번 볼게요. 자, 중선 정리에 의하면 이 중선 기준으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 곱하기 AP 제곱에 BP 제곱을 더한 거에 2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중선을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이제 BC 제곱은 요거 이제 CA로 쓰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제 2 곱하기 이제 BQ 제곱 더하기 이제 AQ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중선에 대한 또 중선 정리를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자,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CA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2 곱하기 CR 제곱 더하기 AR 제곱 AR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어차피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더할 겁니다. 얘네들을 이제 더할 겁니다. 자, 더하면 AB 제곱 2개 있고 CA 제곱 2개 있고 BC 제곱 2개 있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AB 제곱 더하기 이제 BC 제곱 더하기 이제 CA 제곱이 되겠죠. 그지? 자, 됐죠? 여기도 이제 쭉 전개를 해봅시다. 이제 전개를 해보시면, 자, 이거를 분명히 이제 이 힌트를 사용하게 나올 겁니다. 자, AP 제곱, 이거 EAP 제곱 있고요. BQ 제곱이 2개 있고요. 그리고 CR 제곱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로 묶어줄게요. AP 제곱 더하기 BQ 제곱 더하기 CR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더하기 얘네들도 이제 2개씩 있겠죠? 그지? 2 곱하기 BP 제곱 더하기 AQ 제곱 더하기 이제 AR 제곱.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됐었냐면 이제 이 값을 구하는 거고요. 이 값은 90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180이 되겠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BP 제곱과 AQ 제곱과 AR 제곱이 이제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BP 제곱은 BC 제곱의 반입니다. 중선이니까. 마찬가지로 AQ 제곱은 AC 제곱의 AC의 반이고요. AR은 또 이거의 또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면, 이제 BP 제곱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죠? BP 제곱 대신에 2분의 1 BC라고 쓸 수 있고, 이게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분의 1 BC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C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AR은 4분의 1 AB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4분의 1을 밖으로 빼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2분의 1이 이제 남고, 이제 BC 제곱 더하기 CA 제곱 더하기 이제 AB 제곱이 남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고, 여기서 얘랑 이제 동류항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좀 이항을 시켜보면, 여기는 이제 2분의 3 곱하기 이제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 플러스 CA 제곱, 이 180이 나오겠고요. 양변에 이제 3분의 2를 이제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120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강조했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킬러 문제까지 이제 2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길
이제 바라고 이 영상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제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실수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2학기 때는 모두가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능동고 학생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바라고 선생님이 최대한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부족했던 것과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2학기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